예, 반갑습니다. 김기범입니다.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의 어떤 형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개념 정리 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항식의 정의에 있어서 그 용어 정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항 또는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문자가 이런 식으로 곱셈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항 또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 또는 이런 놈들이 하나 이상, 즉 하나보다 더 많게 단항식들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연결된 이런 형식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에 대한 의미라는 것은 어떤 항 XYZ가 있을 때 얘를 누구를 문자로 보고 누구를 문자로 보지 않느냐의 형식은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X만을 문자라고 본다 그러면은 X를 가진 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은 당연히 2차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Y 둘을 문자로 본다 그러면 이놈은 2차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XYZ 셋 모두를 미지수로 본다면 이놈은 당연히 3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다른 변수 t에 대한 t를 문자로 본다면 여기는 t를 가진 항이었기 때문에 이놈은 제로차 항인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수를 결정하는 형식은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미지수는 x일 것이다 이런 부분은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를 미지수로 보는지에 대한 표현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문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에서 문자를 뺀 나머지 부분, 즉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x만 미지수로 보니까 yz가 바로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x, y, z 모두를 미지수로 본다 그러면 이놈은 개수가 1이 되겠죠. 또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상수 t에 대한 어떤 식으로 본다 그러면 t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수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t에 관해서는 제로차수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들의 어떤 연산에서 필요한 얘기인데 항의 문자와 차수의 형태가 똑같은 형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y제곱과 xy 이 두 놈이 xy 모두를 미지수라고 본다면 얘도 3차, 얘도 3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수가 같은데 미지수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x의 y고 죄송합니다. x의 y 차수는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놈은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들이 형태와 차수가 똑같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다항식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한 두 가지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쪽으로, 즉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오는 이런 형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x 플러스 x제곱 미지수의 차수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다항식 3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x에 대한 4차식이다. 그러면 미지수 x를 가진 놈을 확인하겠습니다. 2차가 되겠고
1차가 되겠고 4차가 되겠고 더 이상은 x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x에 대한 4차 시기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y에 대한 3차 시기다. 그러면 y를 가지는 형태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y가 1차 시기 되겠고 1차 시기 되겠고 3차, 예, y에 관한 3차 시기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xy에 대한, 그러면 앞에 두 문제하고 3번하고 이 차이는 1, 2번은 x만, 2번은 y만, 3번은 xy 모두를 미지수로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x 두 개 y 하나니까 3차가 되겠죠. 2차, 4차, 3차. 따라서 xy에 대한 4차 다항식이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때 상수항, 즉 x만 미지수로 생각하는 형식에서 상수항이라는 것은 x가 존재하지 않는 항을 의미하겠습니다. 존재를 하네요. 예. 상수항은 1이다. 예.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y3승 플러스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x만 미지수로 보는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까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y가 되겠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항식을 xy에 대한,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x에서의 차수가 가장 높은 놈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꺼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2차, 1차 상수항 거리겠죠. 그죠? 자, 2차이가 먼저 정리를 하면은 3 플러스 자, 이거 정리됐고요. 5y 제곱의 x 플러스 3y 제곱.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 아까 그랬죠?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낮은, 높은 데서 낮은 차수로 내려오는. 네, 두 번째,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y의 차수를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수가 되겠고 4차, 2차, 2차가 되겠네요. 자, 정렬합니다. 4x제곱 y의 4제곱에 5x 플러스 3의 y의 제곱에 3x제곱.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 하는 얘기는 그 미지수에 대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의 형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x에 대한 다항식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뭐가 잘못됐느냐, 답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틀린 부분이 뭐가 잘못됐느냐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겠습니다. 의 상수항은 1이다. 왜? 문제에서 x에 대한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지수를 x로 보겠습니다. 2차, 1차 상수 맞죠? 차수가 3차, 예. 이 다항식에서 항은 하나, 둘, 셋, 셋이다. 마이너스 들어간다.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겠죠. 다음, 동류항끼리 묶으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와 형태가 똑같은 양이다. x하고 동류항 되는 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겠습니다. y하고 동류항, 예, 맞는 얘기 되겠죠. 그죠? 예, 부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항식의 단순한 차수를 찾고 이런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다항식, 단항식, 즉 다항식과 단항식 이런 형태들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이 단어 자체가 단항식,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연산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수 계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A의 M성에 A의 N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되더라. 전체의 M성은 곱하게 되더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연산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주셔야 나머지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계산하여라. 예, 식 자체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항상 공평한 형식으로 곱해지는 거니까 6의 제곱에 A의 4의 제곱에 B의 5의 제곱에 C의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에 A의 3에 B의 제곱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수끼리 계산을 하시고 36 곱하기 8 그 다음 A가 8, A가 3, A가 11 B가 10, B가 6, B가 16 C가 6, C가 6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곱셈의 형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다항식들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얘기인데 A 곱하기 B 나누기 C 예, 조금 귀찮아지더라도 세로셈의 형식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x제곱에 y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분자에 갈 수 있는 게 8x3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y의 제곱에 z의 제곱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가겠습니다. 32 x3 y2 x2 y2 예. 주어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주시면 좋겠죠. 32 그대로 오시고 x y는 자체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1로 소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똑같. 예, 밑에 마찬가지로 분수 형식의 이야기 a 나누기 b 곱하기 c의 형식은 b분의 ac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하는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한 문제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을 정리를 해보면 A 곱하기 B 나누기 C의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C분의 AB의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분수 계산이나 분분수 계산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